어쨌든 일부가 어떻게 보면 총론적인 이야기다. 총론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수업을 바꾸고 뭔가 개선하고 싶은데 갑자기 수업을 이게 비평적으로 보고 또 배움을 중심으로 보고 또 교사 내면을 중심으로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 이게 좀 막연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 일부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수업을 바꾸는 데 있어. 수업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2부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수업을 실제로 우리가 개선하고자 할 때 어떤 순서로 이제 밟아 나가느냐. 그래서 오늘이 이제 뭐냐면 어떤 수업에서 교사의 이 내면에서 가장 중요한 수업의 이 정체성. 한번 따라보실까요? 수업의 정체성. 수업의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을 바꾼다고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업 코칭하러 나가면 거의 90% 선생님들은 뭘 요구하냐면, 기술. 아니 이때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뭐 저도 나름대로 방법이 있긴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A라는 방법을 딱 이렇게 던져 드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또 어떻게 하실까? 그 다음에. 만약 선생님이 그 A라는 방법은 그 내용과 그 방법과 그 상황에만 맞는 거지 또 다른 상황에서는 그 A라는 방법은 또 통하지가 않는 거거든, 사실은. 맞죠? 근데 선생님들은 계속 그 매뉴얼, 정확한 이 매뉴얼을 찾을 때가 많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업을 이제 개선하고자 할 때 또 내 수업, 또 남의 수업, 또 내 수업 친구의 수업을 봐주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수업의 이 정체성, 과연 이 수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 수업을 바꾸려고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수업을 무엇으로 그려내려고 하는가, 내 수업의 정체가 뭐냐, 이런 내적인 질문이 없는 분이 많다는 거죠. 없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건 이런 거죠.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 이제 보테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징이 어떠냐면 이렇게 정상적인 여자를 그리지 않고 굉장히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뚱뚱한 여자를 그리죠. 여기도 보시면 맞죠? 지금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그 다음도 보시면 이렇게 맞죠? 이렇게 맞죠? 가장 대표적인 거. 그러니까 딱 보이시죠? 누가 보더라도 이 그림 누구? 보테로예요. 어디를 봐더라도 보테로. 어떻습니까? 얼굴이 크죠? 둥글하고 그냥 펑퍼짐해 다. 예? 왜 이렇게 그랬냐면 보테로는 작가 자체가 미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미술사에 있는 그림들을 다 봤는데 너무 이게 규격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술이라는 사람, 미술가들은 기존관념을 탈피하는 건데 아름답다는 개념이 다 똑같다는 거죠. 자기는 아름답다는 것은 둥근 풍만한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실제로 그 옛날에 고대 유물에 발견된 그 비너스 상이 굉장히 풍만하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보테로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테로가 이런 그림인 것이 누가 보더라도 안다라는 것은 그 보테로 내면 속에 그림의 정체성, 내가 그려내고자 하는 그 그림의 정체성이 어떻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죠. 항상 명작 그림들은 그런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그 미국 화가 중에 에드워드 호퍼가 있는데 한번 이 사람의 그림의 특징을 한번 우리 선생님들 한번 살펴보세요. 자, 제가 연속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그림 같은 작가입니다. 요 그림. 자, 그리고 이 그림. 이게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어떠세요? 이 그림들의 공통적인 이 화가가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정체성이 뭘까요? 딱 느낌 오지 않으세요? 일단 밝은 색이 많아요? 어두운 색이 많아요? 일단 그렇죠. 어두운 색이 많죠. 어두운 색이. 그리고 여기 등장 인물들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어떤 표정들인가요? 다. 네? 어떠세요? 느낌이 다. 어떻게 생생한가요? 힘이 없나요? 그렇죠. 힘이 없죠. 힘이 없어요. 이 힘없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많이 그렸어요. 힘없는. 그래서 이렇게 텅 빈 자리, 빈 구석, 그리고 이게 이제 밤에 뭔가 일을 마치고 나서의 어떤 허탈감, 공허감, 뭐 이런 것들, 이런 느낌들을 지금 이 화가는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 뭔가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뭐 이런 어떤 내면적 어둠들을 그린 작가가 에드워드 호퍼입니다. 에드워드 호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에 이제 탐구를 한 거죠. 왜 현대인들이 물질 문명이 발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늘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늘 쓸쓸할까? 뭔가 이렇게 내면이 황량하고 쓸쓸할까? 근데 그걸 계속 그려낸 거죠.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을 보게 되면 뭔가 이 현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살아?
뭐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죠. 동일한 어떠한 메시지와 동일한 형태의 색채, 동일한 형태의 사람들 이런 것들이 이 그림의 정체성을 좌우하는 거죠. 그냥 마찬가지로 이 수업이라는 것도 한번 저희도 우리 안에서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내 수업의 정체는 뭔가? 내 수업의 정체. 저는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선생님. 생기 발랄한, 생기 발랄한. 그렇죠. 어떠면 그 에너제틱한 그런 느낌들, 어떤 저의 모습 속에 있는 거죠. 또 우리 수업 자체 속에서도 그런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수업의 정체성을 만들어갈까요? 1페이지 나와 있는데도 수업에서 내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나의 지향점이 어디 있는가, 수업 속에 내 전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 내적인 질문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근원 교수가 수업을 왜 하지라는 책에 보게 되면 책 제목 좋죠. 수업을 왜 하지 이런 책이 있어요. 서근원 교수가 수업을 왜 하지라는 그 책에 보게 되면 서근원 교수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교사들은 참 열심히 노를 저어가고 있다. 노를 저어가고 있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다. 그래서 바닷속에서 뭐 하고 있다 지금 표류하고 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정체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딱 바꾸려고 할 때, 수업 개선을 하려고 할 때, 또 우리가 내 수업을 보려고 할 때, 혹은 동료 교사의 수업을 보려고 할 때, 뭐 이렇게 지적을 하고 뭔가 그 수업에 대해서 뭐 고상한 말을 해주기보다는 그런 말 딱 던져주죠. 야, 너 수업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느냐? 그냥 너는 무엇 때문에 수업을 하고 있느냐? 이런 내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내 수업의 정체 찾기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교사가 교과 지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교사가 교과 지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스스로가 내 수업의 교과 지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른 겁니다. 해석이 수업이 다르게 연출이 되는 거죠. 최근에 그 재미있는 영화가 하나 있었죠. 그 뭐죠? 그 보셨죠? 다 그 바보들, 새 얼간이들이죠, 얼간이들. 자, 얼간이들 보게 되면 이런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한번 여기서 대학 교수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교과 지시를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도 그 인도도 역시 그 이공계 IT 강국이기 때문에 모든 애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야? 공대를 가려고 그래, 공대를.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수업이 거의 파행으로 가고 대학교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이제 머신이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학 교수가 교과 지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가 머신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죠? 지금 굉장히 사전적 정의 맞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수업할 때 그 교과 지시 해석하는 그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삶의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란초라는 학생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전등 온전하지 않다. 그런 답이 아니다. 시험에 쓸 수 있는 답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니까 수업의 정체성, 이 수업의 정체성은 뭡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보로 기억되는 거고 그 정보를 잘 적게 하기 위한 수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수업의 정체성 했을 때 수업이 뭐 우리가 정체성 없는 것 같지만 우리 각자는 다 어떤 수업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정체가 다 있습니다. 맞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지. 대부분의 우리 수업은 바로 이제 이런 형태죠. 정보가 그대로 어떻게 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되는 전달되는 형태. 물론 정보도 전달돼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거기서 끝. 배움의 수준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실적인 이해와 어떤 정보가 저장되는 수준에서 멈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업의 빛깔은 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생님 오늘 A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합니다. A라는 개념, 쓰죠. 바다다다다다다. 그럼 애들은 또 그것이 쓰죠. 그럼 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꼭 종류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에 뭐 이러면서 이제 그 흐름 있잖아요. 흐름 맞죠? 그런 식으로 수업이 계속 우리의 수업의 정체는 다 뭡니까? 그러니까 지식을 잘 어떻게 하는 저장해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면 상관없어. 우리 스스로가 맞죠? 그런데 교사들은 항상 딜레마가 있어요. 본인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지.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오는 거야? 정체성에 뭐가 오는 거야?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똑같냐면 그거 똑같은 거예요. 미국에 살고 있는 교표 1.5세가 내가 미국인인지 내가 한국인인지를 이렇게 계속 어떻게 왔다 갔다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그거 똑같은 거 우리도 내가 학원 강사인가? 아니면 교사인가? 뭐 이런 어떤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어떤 정체성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학원 강사들은 정체성이 분명해. 그렇죠? 지식을 뭐 하나 그냥 우겨놓고 얘네들 어떻게 시험 점수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쭉 올려준다는 거야.
그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수업이 잘 되는 거야 걔네들은.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렇게 하자니 또 이건 또 뭐야 또 아닌 것 같고 또 안 하자니 또 이건 또 애들의 필요가 또 안 채워주는 것 같고 어떻게 하는 게 혼란이 오는 거죠 혼란이.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개선하려고 할 때 과연 나는 내 교과 지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전달할 것인가 뭐라고 내가 스스로 해석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들이 서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미술 선생님이라면 미술이 뭔지 화학이라면 화학이 뭔지 저는 국어기 때문에 국어는 뭔지 문학이 뭔지 도덕이면 도덕이 뭔지 이거에 대한 자기 내면화된 언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언어. 그렇지 않고 마치 그 교육과정 해설서나 교사형 지도서에 있는 것처럼 개념을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도 그대로.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수업 기술이 바뀌어도 그런 교과 내용에 대한 나름대로의 내만의 철학이 세워지지 않으면 수업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수업 방법이 화려해도.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수업의 정체성을 잡게 해주는 것은 바로 학생을 어떻게 바라보는 가 학생관이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질문은 교과관이라면 두 번째는 이제 학생관인 거죠. 내가 학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자, 여기서 우리 교수님은 학생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자기보다 어떤 존재? 열등한 존재를 보고 있는 거죠. 열등한 존재를 보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가르침을 어떻게 해야 돼? 받아 적어야만 해라는 그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대다수 전통적인 수업은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이 수업의 정체는 뭘까요? 이 수업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수업의 정체. 우리 소장님이 고등학교 3학년 이제 국어죠. 수능을 남긴 지 제 기억으로는 한 달 정도 남았을 거예요. 두 달 정도. 근데 이렇게 수업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남편의 영혼과 만나 일남일녀를 얻고 많은 자손들을 거느리며 부귀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줄거리였고요. 이렇게 보면은 되게 식상하고 지루하잖아요. 그쵸? 오늘도 변함없이 막장소설 등장했습니다. 예. 뒷장 보시면 이렇게 제가 만들어 온 대본이 있는데요. 이거 연기 한번 하죠? 예, 지금 시킬까 합니다. 제가 오늘 수업을 위해서 좀 많은 상품들 아이고. 내가 선물 플러스 해줄게. 공세부터 플러스. 몽세도 있고 사탕도 있고 상점도 있죠. 예, 상점도 있습니다. 예, 경품 되게 푸짐하고요. 네, 일단 등장인물 발표하시기만 하면은 상점 기본으로 드리고요. 먹을 거는 연기 정도에 따라서 플러스로 예, 최대 5개까지. 와, 좋죠? 5개까지 드립니다. 저 종업원 같아요, 지금.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몇 달 안 앞에 둔 지금 수업을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다. 한다고 해서 저렇게 수업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수업을 하기까지는 이 선생님의 내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면 속에 어떤 신념이 있는 거예요. 신념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학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학생을. 지금 우리 이제 소장님이 이제 운영하는 제도가 일명 이걸 ST 제도라고 하더라고요. ST. 그러니까 스튜던트 티처예요. 그래서 ST가 여기에 잘 풀려는 ST가 한 8명 정도 있어요. 8명. 그 8명이 돌아가면서 이걸 수업을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시다시피 굉장히 어때요, 지금? 어설프지 않죠? 웬만한 교사보다 낫더라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들으면서, 야, 나보다 잘 가르치네. 그래서 딱 들더라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그 상점도 줄 수 있어. 그런 권한까지 준 거예요. 티처니까. 그냥 수행 평가까지도 얘가 주는 거예요. 태도 점수. 발표 잘했어요. 발표 점수 주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걸 딱 체크를 하더라고. 그런 권한이. 아예 이 수업의 50%를 얘가 가지고 가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내가 나 저거 마음에 들었어. 그럼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는 어떤 전제가 있을까요? 학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학생은? 아까 우리 교수님처럼 열등한 존재를 보고 있나요? 아니면 좀 더 윗존재로 보고 있나요? 그 윗존재를 보고 있는 거죠. 대등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런 내면 속에 이런 전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는 적용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왜냐면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맞죠? 어떠세요? 선생님 몇 학년 가르치시죠? 아 6학년이구나. 6학년이면 좀 올라와 있겠네요. 맞죠? 초등 1학년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수업이라는 것이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뭐가 바뀌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교사의 내면에 이 속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속. 계속 그 내면 안에서의 이 대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보니까 협동학습이 좋아. 모둠으로 하는 게 좋아. 근데 그 모둠으로 하는 것의 전제는 그 방법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학생 관리라는 것이 어때? 아이들은 서로 대화하면서 뭐 한다? 배운다라는 신념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모둠을 딱 돌려버리면 괜히 마음이 어떻게 되면 계속 불안해요. 뭐지? 떠드는 거지 이거는. 근데 학생이라는 존재가 대화에서 배우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떠들어도 관리자가 오셔도 그거 너네 조용히 하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마음껏 하라고. 다만 방해만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을 볼 때 그 수업 속에 이 교사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는가, 그 전제가 옳은지 그른지를 우리는 알려주면 안 돼요. 그건 교사마다 다른 거니까. 맞죠? 다만 수업을 하는 교사가 당신의 수업을 보니까 이런 전제 속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생각하는 그 전제와 맞는 겁니까? 라는 건 질문할 수가 있는 거죠. 맞죠? 일치하는 겁니까? 선생님은 정말 아이들을 막 문제 해결하고 막 스스로 다 해, 교사 주도로. 그럼 뭐냐면 학생을 열등한 존재를 보고 있는 거죠. 선생님은 지금 선생님 주도로 하고 있는데 과연 선생님이 원하시는 그 학생 간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건가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어때? 대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은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수업 속에 이 전제를 수업에서 이 정체성을 묻는 훈련이 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수업을 볼 때 과연 나는 내 수업을 뭐라고 규정할 것인가? 그럼 교과 지식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두 번째, 내가 학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적 질문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교사는 어떤 존재인가? 수업에서 어떤 존재인가? 철저히 이기준 선생님은 이렇게 보면 방관하는 것 같잖아요. 되게 맞죠? 방관하는 것 같잖아요. 그럼 그렇진 않아요. 우리 이기준 선생님이 생각하는 교사는 촉진자예요. 촉진자. 안내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 애들을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 또 살짝 끌어올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학생들에게 맡기지만 또 결정적인 순간에 싹 개입을 해요. 보세요. 발표 중에 죄송합니다. 까치가 집을 짓고 사람들을 초대했다. 그래서 착하죠? 라고 발표자가 얘기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둘기도 초대를 해야 그러니까 착함에 까치가 발표자가 얘기했거든요. 까치가 집을 짓고 새들을 초대했죠? 착하죠? 자, 이 발표자의 진술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 있어요? 착한 이유를 집을 짓고 새들을 초청했기 때문에 착하죠 그랬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재곤이가 집 짓고 여러분 초대하면 재곤이 착하나요? 아니야. 그러나요? 예. 그 진술이 합당한 까치가 착하다라고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진술이나요? 예. 그럼 덧붙여 말하겠습니다. 까치는 자기가 집을 지어서 음식을 베풀려고 초대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뭔가 학생한테 또 위임하는 것 같지만 또 어떤 순간에 또 어떻게 해요? 교사가 슥 또 수업에 들어오잖아. 슥 갑자기 바람을 날리고 쓱 들어와가지고 파문을 일으키고 또 슥 나가고 이러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수업에서의 교사의 역할이 무엇이다라는 것이 이 선생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확실히 있는 거예요. 확실히. 사실 수업을 보게 되면 그것이 내면적으로 교사의 역할, 또 학생을 바라보는 시선, 교과 지식을 해석하는 자기만의 이 정체성이 형성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많은 선생님들은 흔들려요. 우리 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흔들려요. 본인이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수업을 하는 거지? 내가 학생들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지? 이 시선이 막 불일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막 모든 토익으로 막 해. 하다가 어떨 때는 또 어떻게 해요? 다 가르쳐줘. 모든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막 불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이라는 것은 일괄된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김광석의 노래가 사랑받는 이유가 뭐예요? 일괄된 그 삶에 대한 그 애환, 그 어떤 슬픔, 염세주의가 계속 흐르기 때문에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거죠. 아까 우리 보테로의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늘 어떻게 사람을 풍성하게 그리잖아요. 그것이 일관되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한테 하나의 메시지로 다가오는 거고, 아까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도 마찬가지로 현대인의 어두운 모습, 쓸쓸한 모습이 일관되게 연출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좋은 수업이라는 것은 교사의 내면화된 언어 속에서 교과 지식을 어떻게 말하는 거야?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교과 지식, 학생, 그다음에 교사. 요 세 가지에 대한 자기만의 언어가 있는 겁니다. 자기만의. 이런 언어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혹은 질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의 것만 바꾸게 되면 그 수업은 잠시 바뀌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어떤 우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면적으로 대화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대답이 나오면 좋을까요? 교과 지식, 그다음에 수업, 교사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되냐? 내가 생각하는 좋은 수업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좋은 수업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뭘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이. 그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답이. 그것이 없으신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선생님 수업 코칭합니다. 선생님이 하고 싶은 수업은 뭐예요? 그러면 대답을 많이 못하세요. 대답을. 그냥 뭐 애들이 활발하고 애들이 웃고 감동받고 뭐 그런 거 아닌 그런 거 수업하고 싶어요. 벌써 막연하잖아. 그럼 선생님 말하는 감동은 뭐예요? 과학 수업에서 감동은 뭔가요? 이렇게 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의 대화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전혀. 뭐 이런 어떤 내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막 수업을 막 이렇게 코칭하고 막 이러면 수업을 막 바꾸려고 하면 이게 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가서 저 얘기 듣고 여기 가서 저 얘기 듣고 정작 자기는 없는 기형적인 형태가 되는. 그래서 가장 뭐 이런 얘기를 그렇지만 무협지 중에서 가장 무서운 권법이 하나 있어요. 어떤 법인지 아세요? 흡성마공이라고 해서 흡성마공이 뭐냐면 뭐 이 사람이 막 고수야. 그러면 그래서 이 사람 권법을 싹 빨아들여. 그럼 그 사람 권법을 또 하는 거죠. 여기 또 고수야. 그래서 딱 고수를 딱 빨아들였어. 그런데 이게 처음엔 좋아요. 이 사람 무술도 쓰고 저 사람 무술도 써. 근데 이 문제가 하나 생겨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의 기와 이 사람의 기가 나중에 여기서 몸에서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우게 돼요. 충돌이 나서 어떻게 되냐? 하면서 이렇게 싹 쓰러져요. 근데 가만 보면 우리 교사들도 그렇다는 거야. 딱 연수 쓰다가 저거 좋네. 써. 맞죠? 저거 좋네. 써. 근데 쓰다 보면 어떻게 해? 이걸 왜 써야 되는 건지? 그럼 내가 원하는 수업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답이 없는 그런 어떠한 어려움이 봉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성찰할 때 이제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수업을 보는 관점을 바꿨어요. 근데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바로 수업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수업의 정체. 그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 수업 친구랑. 정말 네가 생각하는 교과 지식은 뭐냐? 너는 교과 지식을 뭐로 생각하냐? 너는 과학을 뭐라고 생각하냐? 학을 뭐라고 생각하냐? 너는 학생을 뭐라고 생각하냐? 이게 좀 달라요. 이게 연배기신 우리 선생님들하고 다르고 젊은 교사들도 다르고. 그 수업에서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것도 달라요. 또 학교마다 다르고 맞죠? 학교 종류마다 다르고 어떤 학교는 교사가 좀 더 어떻게 해야 돼? 더 주도적으로 정말 엄마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그 가정이 파괴돼 있고 막 정말 다 닦아줘야 되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럼 거기는 그런 애들은 교사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어떤 데는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서로 대화하면서 풀어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대화가 사라졌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그런 선생님들 안에서 정체성이 뭔지 한번 2페이지 보게 되면 가운데 부분을 보게 되면 제가 짤막하게 적어놨습니다. 짤막하게.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수업 찾기 하고 적어놨죠. 그럼 과연 그 칸에 수업에서 교사는 어떤 주제해야 되는가? 나는 학생을 어떤 주제로 생각하는가? 나는 내가 가르치는 교과서를 무엇이라 규정할 것인가? 그 세 가지가 종합되면 가장 중요한 질문. 그거 있죠? 가운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생각하는 좋은 수업이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거 사람마다 달라요. 요거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정체를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떠신가요? 우리 선생님의 수업의 어떠한 그 생각을 좀 펼쳐내시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별로 좀 안 좋으신가요? 네? 어떠셨어요? 네. 아니요, 뭐 추상적이긴 해도 이렇게 정리를 딱 하고 나니까 또 이렇게 가야 한다는 의지가 더 그러셨군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모르는 것이 지난 1부에서는 내가 어떻게 수업하는지를 모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무엇 때문에 수업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 성찰이라는 것은 이 강좌의 주제가 내면을 세워주는 수업 성찰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찰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교수 방법도 배워야 되고 교수 자료도 얻어야 되고 교과 내용도 재구성해야 되는데 그 전에 무엇 때문에 학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뭐 이런 것들을 교과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내가 그려내고 싶은 수업은 무엇인지
그냥 막 달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서서 한 번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느낌, 이것이 바로 성찰이라는 거죠. 저는 그 안에 적어놨죠.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수업의 빛깔은 그 우리 그 프린트 2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김태현 당신은 뭐 어떤 수업을 하고 싶어요? 라고 물으면 저는 그냥 여지없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희 수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언어를 통해서 나와 잘 만나고 그다음에 너를 잘 이해하고 또 세계를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나와 너와 이 세계의 만남과 사귐으로 만들어가는 수업이 내 수업이다. 저는 딱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와 이 세계와의 만남이다. 언어를 통한. 그래서 가능하면 내 수업에서 나와의 만남은 어떻게 될 것이냐. 국어라는 교과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이기 때문에 말을 하고 듣고 읽고 쓰면서 나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를 사랑하고 또 내 내면서의 슬픔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찾아가게끔 하고 싶은 수업이고요. 두 번째로 너를 이해한다는 것은 역시 너에 대한 말하고 듣고 읽고 쓰면서 너를 이해하고 너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까지 주고 싶은 거죠. 더 나아가서 세계에 대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통해서 세계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수업이라는 것은 그냥 확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안에서 내가 과연 어떤 수업을 만들어갈 것인가, 내가 가르치는 학생은 어떤 존재이고 내가 가르치려는 교과 지식은 무엇이고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수업은 무엇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찰을 시작할 때 바로 이런 수업의 정체성, 한번 따라해볼까요? 수업의 정체성. 이거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수업이라는 것은 겉을 꾸미기보다 뭘 꾸며야 되는 겁니까? 속을 꾸며야 됩니다. 속. 알찬 수업. 맞죠? 알찬 수업. 마치 이 국물 맛, 진한 국물 맛이 단순하게 조미료로만 하는 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구하고 끓여내는 그런 어떤 장인의 땀방울이 있을 때 역시 우리 좋은 수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 수업의 겉을 바꿔야 될까요? 속을 바꿔야 될까요? 네, 수업의 속을 바꾸는 그 여행으로 같이 한번 계속해서 가보시겠습니까? 네, 고생하셨습니다.